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월요일은 여성 재취업 성공기 함께 하는 날입니다. 네,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유선덕 소장 그리고 이윤주 주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소장님 꿈도 선생님이셨을까요? 어울려요. 네. 딱 어울리죠. 네, 정말. 지금도 사실은 약간 인생의 선생님, 멘토 역할 맞아요. 하고 계시니까 꿈이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아. 보여주고 공부하고 같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사범대 뭐 교직 이런 거를? 네네, 교육과 공부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정말 소장님은 꿈을 이루신 거예요. 거의 어릴 때 그렇죠? 꿈을. 네. 그렇죠. 네. 감사하게. 그러네요, 정말. 이은주 주부께서는요? 저는 선생님 꿈은 이제 그전에는 없었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운동하면서 네.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운동을 하신다는데,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쨘 댄스 한 16년 했고요. 16년이요? 와, 벨리 댄스 한 5년 했어요. 와. 벨리요. 저희가 또 벨리하면 아우, 좀 벨리하면 저희잖아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니, 벨리하면 저희죠. 아유, 보시면 계시면. 굉장히 어렵던데, 저희가 한번 배웠거든요. 네. 근데 주부들한테 참 좋아요. 네, 그게. 네. 지금 화면에 딱 보시기에 여러분들, 쉰이시래요. 에? 연세가 올해 쉰이시대요. 저는 사실 사전 정보가 없었는데 그렇죠. 정말 리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 사람들 긴장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벨리하면 우리라면서요. 아,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그렇긴 한데. 아, 어쨌든 지금 뭐 두 분이 다 선생님에 대한 누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기본은 지금 소장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 지금 주부께서도 그건 좀 갖춰져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주부 재취업 성공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힌트는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주부가 다시 취업을 해갖고 이 교직 과목 다시 듣고 이래가면 선생님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오늘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일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한국어 교원입니다. 한국어 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선생님하고 달리 네. 모국어를 한국어로 쓰지 않고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직 과목 이수해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그러니까요. 네, 아주 편안해집니다. 예. 그 공부하는데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좀 어려운데, 그럼요. 예. 아, 그러면 정말 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알게 되는. 네. 그렇죠. 제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모국어를 다른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주고 언어학, 뭐 발성 또 국어를 통해 한국말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그렇죠. 네. 알려주는 거죠. 네. 최근에 한류 열풍 그래서 우리나라 말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많으시죠.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요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많죠. 지금 현재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상의 2.5%라고 합니다. 네. 130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네. 수죠.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하든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한국말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한국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또 한국말을 배움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시각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 국제 결혼이라는 것도 너무나 이제는 일반화돼 그렇죠. 있고 당연히 돼 있는데 그거를 약간은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어갖고 사실 그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요. 또 네. 지방에 계신 분들일 경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배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고 뜻있는 일일 것 같아요. 사례부터 좀 네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아이들을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게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이랑 어떤 체험 같은 거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일을 아이들 데리고 같이 하시던 주부님이셨어요. 네. 근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노동자도 있지만 결혼 이민자도 있고 또 공부하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한국말에 대한 것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학당까지 갈 여유는 또 안 되고 네. 분들을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주부님이 네. 이제 사회복지사랑 상담하면서 소개받아서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과정 밟으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일을 틈틈이 하시는데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갈 때 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사실 언어적인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이 언어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거, 도움을 준다는 것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나라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언뜻 생각할 때는 일하러 오신 이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이제 동남아 분들, 서남아 그럴 것 분들 같아요. 많으실 네. 것 같죠. 네, 러시아 쪽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생각보다 일본 분들도 많이 배우시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요럴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다문화 그러면은 우리보다 조금 이제 좀 그렇죠. 예. 못 사는 나라. 네. 그런 분들 좀 약자층이고 네네. 안 그러고 무슨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분들 얘기할 때는 글로벌 뭐 그- 세계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배우실 분 오세요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미국 분도 오시고요. 독일 분도 오시고 네. 호주 분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랑 좀 한국말만 딱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도 배우고 관습도 배우고 사람들을 또 많이 알기를 원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실질적인 문화를 네, 함께 공유를 네. 해야 된다라는 네네. 어떠세요? 지금 우리 말을 좀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기준은 아니지만 네. 어떠셨어요? 우리말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렇게 네.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80%는 맞추는 편이에요. 훌륭하신데요. 네. 우리말 겨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네. 또 일기를 주로 매일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거 보면 참 바르고 네. 발음도 굉장히 정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한국어 가르치시면서 재즈 댄스도 가르쳐 주시면 되고 벨리까지. 그렇죠.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가 다 이것도 문화 가르치는 거 맞습니다. 괜찮네. 예. 훌륭한 네. 주문이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 직업적인 장점, 한국어 교원을 우리 주부들이 하기에 좀 직업적인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주부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기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말을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내 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장점이 생기죠. 그냥 얼렁뚱땅 뭐 그냥 말하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지금 주부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단어, 개념 이런 것을 내가 먼저 이해하게 되고 또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같이 전달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달하려고 그러면 저분이 어떤 습관과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소통이 돼야지 교육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 능력이나 전달 능력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해져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만약에 뭐 방글라데시아 분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좀 알아야지 맞습니다. 당신 나라 말 중에 이거랑 비슷한 거야. 뭐 이렇게라도 네, 좀 해줘야 될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베트남에 계신 거는 그거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라도 좀 해줘야 그러면은 웬만한 나라는 다 하겠는데 우리만 가르치다가 다른 나라를 더 많이 공부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이들과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폭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사실 성인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문화 가정의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가정통신문 같은 거 이해를 못해서 맞아요. 예. 그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또 늦게 들어오고 그렇죠. 또 이런 경우에 네.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매일 돌아가면서 우리 동네의 아이들 그 가정통신문 읽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일까지 이해를 하실 수도 시켜주는 있어요. 거군요. 네, 전달해주고 엄마도 같이 그거를 통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럼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아이는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엄마에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를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를 또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국제 결혼에서 나온 아이에 대한 특히나 어르신들은 약간 잘못된 편견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문화 가정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왕따라든가 아니면 놀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지려면 엄마가 사실 그런 문화를 좀 보장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도 뭐 아이들에게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아이들 가르칠 때는 특히나 또 말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엄마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엄마와 함께 우리 를 해서 편견이 없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부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제대로 때가 있고 그렇게 퀴즈 같은 거 풀면 모르는 경우 더 많거든요. 정말 나으신데요. 아쉽죠. 네. 네. 근데 이제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국립국어원이라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네. 그쪽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그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일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참여하시면 이제 정식의 교육을 잘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국립국어원 저 사실 모르는 뭐 우리말 같은 거 있을 그렇죠. 때만 네, 맞죠. 자주 들어가 네. 보는 곳인데 이런 것까지 네, 안내를 네. 해주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 자격증, 수료증 이런 거를 다 주는 건가요? 따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양성기관에서 네. 한 120시간에서 160시간 정도의 교육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료증은 발급이 돼요. 그런데 그냥 수료증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한국어 교원 그 검정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패스하시면 그때 이제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수료를 하고 나서 결국은 시험을 한번 봐야 되는군요. 자격증을 위해서. 네. 어떠세요? 지금 쭉 들어보셨는데 네. 괜찮으셨어요? 저와 같이 제 친구들도 무언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 제한 같은 게 있는지, 예, 아직 요즘은 20대, 30대 수업이 안 돼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려고요. 네. 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부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훌륭한 한국어 교원이 되시더라고요. 네. 삶에 대한 경험과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접근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참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반갑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이제 지금 이제 뭐 신같이는 안 보이시지만 어디를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는 또 그 나름대로 좀 어렵게 도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기에 조금 겁이 날 그런 연세이기도 하지만 더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주부 재취업 성공기 오늘은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배울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춤법을 배울까? 우리 말은 우리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다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또 새롭게 배우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배워요? 네, 일단 우리나라 말은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말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발성이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외국말과 그래서 그런 발성에 대한 음성학적인 거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배웠지만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조합이 돼서 되는 것으로 가르쳐주면 발음을 쉽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호학적인 이해를 가르쳐드리고 또 TV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전달한다면 배우시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적용하는 그런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 사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열풍이죠. 정말 열풍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교포가 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는 꽤 잘하게 들려요. 맞아요. 비교적 잘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심사위원들이 듣다가 다시 한번 불러보자 그러고 우리나라 노래 한번 들어보라면은 다르죠. 갑자기 아니 그냥 노래 실력이 확 떨어져요. 그게 맞아요. 다르게 들려요. 조음 기관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네. 발음이 어려워. 저도 가끔 이제 후배 가르치고 그럴 때 뭐 여기 입천장에 붙어야 된다든지 기억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그려줄 때가 있어요. 정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중점이 되겠네요. 사실 다른 우리가 방법? 그렇죠. 네, 네, 네. 이거는 사실 그 영어 발음하고 우리나라 발음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봐. 왜 안 돼? 아우 답답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 모르는 사람 입장이 돼서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배워볼만 하시겠어요? 네, 전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그래도 좀 기간으로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차분히 연습하고 공부 계속 하면서, 이제 다음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야겠다 하는 와. 생각으로, 예. 근데 120시간, 160시간이면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뭐 언뜻 시간만 놓고 본다면 적지 않은 시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렇기는 한데 네.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 한 학기에 끝날 수도 있고 1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주부님들 상황에 맞는 교육기관을 택하시면 되고 네. 혼자서 막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고 혼자 발음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렵겠지만 그렇죠. 네. 같이 모여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또 같이 실습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30년이 넘도록 그냥 하던 말을 이렇게 배워본다는 것도 재밌다라고 흥미를 느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수료증도 얻고 자격증도 따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돼요? 네, 주로 수업처가 이제 뭐예요? 네네. 뭐 사회복지관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노동자를 좀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네. 한국어 강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그 기관에 대한 것이 뭐 한국어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 또 다른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 문화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 네. 모집합니다. 이런 공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일하실 수 있는 기관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건 특히나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잘할 맞아요.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특히 네. 내 문화라든가 이게 같이 그리고 접목이 되는 언어는 여자들이 강하잖아요. 강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 접근은 그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저는 뭐, 수입에 있어서도. 네, 수입도 처음엔 아직은 지금 그렇게 뭐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정착이 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자격증 따시고 이제 처음 일하시려고 하면은 시급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일을 한다 그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차근차근 주부로서 내 일을 전문 직종으로 옮아가는데 연착륙하는 기관으로 삼으시고 네. 경력을 쌓으시고 이력이 있으시면 풍부한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강사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차등이 아주 심한 것으로 제가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 대신 꾸준히 하신다 그러면 뭐 좋은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어 교원 이 마지막에도 좋은 네. 직업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전망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재 저희 인구의 공식 외국인도 많지만 앞으로 한 20년, 2020년 그렇죠. 정도면 5%, 10년 정도면 2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화가 된 저희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와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언어를 알았을 때 도처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미미하게 있는 어떤 한국어 교원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어디에서나 뭐 지금 평생교육원 있고 그렇죠. 문화센터 있듯이 거기에 항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같이 개설이 될 것입니다. 네. 전망은 아주 좋은 곳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외국에 이민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사실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예, 거기 이제 2세, 3세들을 위해서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세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 가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럼요. 길도 열려요. 네, 외국에 예. 가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거나 활동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밟으시고 나가시면 네. 바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고 또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교회나 복지센터에서 네. 이런 제2세, 3세를 위한 1.5세도 정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활동을 강좌를. 하실 수 네. 있는 강사를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는데 주변에 혹시 외국인이 뭐 사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제가 목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아. 와서 이렇게 네. 뭐 미술 같은 것도 배우고 이렇게 아. 어린아이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반가워 이렇게 가는 걸 제가 봐요. 네. 그러면은 되게 예뻐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사이를 볼 때가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또 다 키워놓은 다음이라 그런지 손녀 같고. 다시 또 예뻐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가리키면은 재밌을 것 같고 또 네. 나이 제한이 아까 없다고 하시니까 네, 네. 무엇보다 반갑고요. 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직업적인 전망도 밝고요. 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좀 더 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뜻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어 교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선독 소장 그리고 이윤주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직업보다는 뭔가 이렇게 봉사하는 마음 내지는 뭐 내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함께 좀 알아볼까요? 뭐 이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돈을 벌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것보다 전문가긴 네. 전문가인데 뭔가는 조금 국가 일에 일조하는 문화를 찾아주는 뭐 그런 식의 사명의식도 함께 있으셔야 훨씬 더 하시기가 편하실 거라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을 버는 직업은 맞지만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마릴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